뉴스 속 법률 이슈를 탈탈탈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조참 파티 시간이죠. 조참 파티 주인공 나오셨습니다. 정태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태현 변호사입니다. 네, 그리고 원래는 조수진 변호사님 함께하는 시간인데 조 변호사님이 조금 늦으십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 변호사님 오시면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제 에피타이저로 살짝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게 사실은 몇 개가 있는데. 그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 경쟁이 나섰잖아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인재들이 많이 들어와야죠. 네. 그런데 사실 저도 조금 그동안 느낀 거였는데 법조인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 나와요. 같은 법조인으로서 어떠세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 선거라고 한다면 국회라는 데는 법을 만드는 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법률 전문가 많이 들어가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문제는 네. 그 사람들이 과연 국민을 위한 봉사의 마음을 진실로 갖고 있냐는 게 문제거든요. 이분들은 일반인보다 공부를 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를 망친 주범들은 주로 딴 사람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한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네. 미워하는 을사오적자 이완용도 아주 지식을 많이 쌓은 엘리트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법조인들도 정말 이렇게 법을 많이 공부한 분들이니까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를 확립을 하고 국민을 위해서 어떤 법이 필요하다고 열심히 연구를 해서 그대로 한다면 국가에서 큰 힘이 되지만 그걸 떠나서 본인들의 사익이나 그런 것을 취하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많은 변호사들은 국가의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조인들은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좀 약간 서명의식을 좀 더 이 법조인들은 많이 더 가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생각하는데 조금 이상하게 뭐 안 그러시던 분들도 저희가 사실 많이 아는 분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안 그러시던 분들도 좀 그렇게 변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개인의 영역을 쫓아서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가진 법 지식이 오히려 사회를 망치는 흉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자, 오늘 조찬 파티 이제 메뉴 사실 저희가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내용이나 더 하고 싶은 의견 있으시면은요. 언제든지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라이브 댓글, 그리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찬 파티 이제 첫 번째 주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우리 지난번에도 사실 그렇습니다. 했는데 도도맘 그 김민아 씨와의 폭행 사건을 강간치상 사건으로 조작했다 해서 무고 혐의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 한 매체가 두 사람이 주고받은 그 메시지 내역을 입수해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혹시 그 메시지 내용 보셨습니까? 예, 저도 봤습니다. 이제 연예 전문지에서 이제 그 보도를 했는데 그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그대로 나와 있는데. 네. 근데 그 문자 메시지 그대로 한다면 혹시 무고 쪽으로 조작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되는 거죠. 사건의 요지는 그거거든요. 2015년 3월 달에 네. 서울 신사동에 있는 가라오케에서 도동암과 지인 또 증권사 임원 A씨가 서로 시비하다 증권사 임원이 맥주병으로 도도맘을 때려서 머리가 찢어지는 그렇죠. 상처들이 있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게 이제 핵심인데 네. 지금 이 사건을 도도맘이 강용석 변호사 상담을 하면서 2015년도에 그렇습니다. 예. 상담하면서 이건 단순 폭행이나 상해보다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쪽으로 가는 것이 합의금을 3억 내지 5억 받을 수 있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또 그 와중에 또 이 도도맘은 나는 뭐 거짓말할 자신 없다. 네. 그때 강 변호사가 그 문자로 이 신체적인 접촉을 하려고 했을 거 아니냐. 그때 이 사람 그렇게 한 적은 없고 손을 한번 만져도 좋겠습니까?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내용이 그렇다고 한다면 객관적으로는 사실은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하기는 좀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이제 이 문자들을 쭉 보면은 강 변호사가 강제추행 치상 또는 강간치상 쪽으로 가야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그쪽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회유하는 듯한 그런 문자의 내용들이 지금 나오죠. 그러니까 이 문자를 공개한 그 연예 전문지에서는 이건 강 변호사가 폭행 사건을 강제추행 내지는 강간치상 사건으로 조작하려고 했다.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아니 솔직히 저도 되게 깜짝 놀랐는데
강용석 씨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이기도 하지만은 국회의원 출신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피해자가 그냥 폭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나서가지고 합의금 5억 받을 수 있다 이러면서 강간 치상으로 하자.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이거죠. 실제로 사실 상당히 좀 드문 케이스죠. 변호사들이 되게 보면은 본인 특히 이제 피해자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그걸 부추기는 경우는 쉽지는 않죠. 변호사들의 역할이라는 그러면 안 되죠. 네. 당사들의 그런 주장을 법적으로 정리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오히려 사건을 키우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무고인이 어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무고인지 여부는 제출이 된 고소장과 경찰의 진술을 보야 이제 확인이 되는 거고 다만 이건 도둑맘과의 사이에 그런 문자가 왔다 갔다 네. 그것만 지금 확인된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성추행 사건을 사실 저희가 다루다 보면요. 판사님들이 원래 보통 그런 경우에는 증거가 있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여성 피해자들이 일관적으로 그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면 그거 자체를 절대적 증거로 보고 많이 믿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분이나 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나 그거 아닙니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을 잘 안 믿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소송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강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그렇게까지 이 사건이 진행이 됐었다면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정말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대법원 판례나 이제 이 재판에서는 양측의 의견이 팽팽할 때는 사실 그 판사도 누구 말이 맞는지 굉장히 고민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 상황이 없었으니까. 객관적인 증거를 쭉 찾아보고 그런 것이 부족하면은 사실상 처벌을 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대법원 판례가 소위 성인지 감수성 그래가지고 여성들의 그런 주장을 더 많이 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경향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을 사는 남자들로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사실 아니라고 해도 그것을 합리적으로 증명하지 않는 한 거짓말 하는 거다라고 갈 가능성이 있고요. 정말 많죠. 그렇습니다. 네. 강 변호사도 문자에서 얘기를 합니다. 부인해도 소용없어. 구속이야.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실행이 됐더라면 사실 무고한 사람이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구속될 위험도 있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문자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강용석 변호사는 강제추행이 없었다는 걸 알면서도 도도맘에게 합의금을 올리자면서 고소장에 강제추행죄를 포함을 했고 원스톱 지원 센터를 미리 가서 네가 증거를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또 지침까지 내려주기도 그렇습니다. 했는데 예. 많은 분들이 이걸 보면은 야 변호사들이 저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범죄 공모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글쎄 뭐 모든 변호사가 그런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변호사라는 거는 우리 변호사법에 나와 있지만 변호사는 왜 있는가 하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적인 실현하는 걸 사명으로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사회 질서 유지와 법률 제도 개선에 노력을 해야 되고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죠. 일반 무슨 상업이라든지 일반 비즈니스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공공성을 지녔거든요. 그래서 공익성을 우리가 그렇습니다. 진단하죠. 그래서 예. 그렇게 거짓말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억울한 피해자 또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 굉장히 드물고요.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 서로 이제 도도마음과의 상담 과정에서 이렇게 일어난 것인데 실제로 그게 실행이 됐는지 여부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걸로 보이고 실제로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됐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질 위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간에 뭐 많은 변호사님들이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고 이 사건도 어떻게 된지 정확히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국민들의 신뢰를 변호사들이 이렇게 저버리는 행동하면 안 될 것 같고요. 6635 쓰시는 우리 애청자분께서 법은 받으려고 변호사를 선임했더니 의뢰자와 범죄를 공모하는 변호사가 있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특별한 법률 자문 서비스라고 봐야 될까요? 또 이렇게 약간 약간 좀 우리가 듣기에도 좀 마음이 아픈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2340 쓰시는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죄추정 법칙이 적용돼야 되는데 성범죄 관련해서는 유죄 추정의 법칙이 되는 것 같아 씁쓸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가 이렇게까지 한다면 사실 그 억울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특히 이제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끼리 그 간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법전 등 강도다.
네. 그런 얘기 되거든요. 법률 지식을 이용해서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뜯는다든지 그런 나쁜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변호사 협회에서도 자율적인 그런 그 정화 기능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고 네. 또 이것이 이제 아무리 변호사라도 범죄까지 나갈 때는 엄한 처벌과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 국민이 믿고 네. 갈 수가 있는 거죠. 지난번에 말했듯이 변호사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좀 저는 징계 검토 좀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확인이 된다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방금 들어온 소식 저희가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확진자가 4명 더 추가로 확인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로써 국내 확진자는 총 23명이 되었습니다. 20번째, 21번째, 22번째 확진자는요. 기존 확진자의 가족이거나 접촉자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23번째 확진자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는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추가 확진자가 나타났다. 좀 더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호사들의 그 품격 있는 법률 조찬 파티 이번 메뉴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메뉴는 공소장 얘기입니다. 먼저 네. 준비된 음성부터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국민의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또 형사 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여러 차례 수기를 거쳐서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의논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유출됐는지는 앞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일 같고요. 네, 바로 어제 그 청와대에서 하명 그 선거 관련해서 네. 뭔가 연결돼 있다라는 그거가 관련된 혐의로 그러니까 공소가 제기된 13명에 대한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법무부에서 내리면서 추미애 장관이 얘기했던 답변을 우리가 지금 들은 건데요. 법무부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던, 그러면서 또 추미애 장관이 이거는 그동안의 것이 잘못된 관행이었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이제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이제 바로 국회에서는 그런 이런 종류의 서류 같은 것들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또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공소장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그동안의 행동이 전부 다 잘못됐다는 얘기였던 거잖아요. 이건 어떤 건가요? 글쎄 이제 공소장을 이제 국회가 요청하는 경우에 공개한 거는 사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국민의 참여 또 투명한 정치 그런 거를 상당히 많이 주장하시던 분이고 그래서 이제 정보공개법도 개정이 되고 이렇게 공개되는 규정들이 생겼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님 그게 이제 잘못됐다고 하는데 저는 참 동의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이 특히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 등의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모든 법이나 규정에는 계급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일 위에 것이 헌법, 그다음에 법률, 그다음에 대통령령, 그다음에 또 행정부령 쭉 내려가다가 이제 훈령이라는 게 있는데 훈령은 사실은 법 규정이 아니고 그렇죠. 말하자면 행정기관 내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추미애 장관께서는 이런 훈령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종전 관행을 고쳤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이 사건에서 우리가 신경을 쓰는 이유는 이 공소장에 보면은 청와대 비서관이나 보좌관으로 일하시던 분들이 5분이나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청와대에 대해서 7번이나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다음에 네. 울산시장 선거라는 큰 선거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을 했다. 말하자면 네. 부정선거를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건 이제 검찰의 주장이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것이 진실이라면 정권의 정당성까지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고 그렇죠. 또 그게 진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검찰 이 사람도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국회에서 달라고 하는데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게 제일 우선인데 그렇죠. 추 장관님의 얘기는 우리 헌법에 정해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고요. 또 국회법이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대에 관한 법률 또 정보공개법에 따르더라도 이미 기소가 된 사건, 특히 이제 이렇게 중요한 공직자들이 관여된 사건에 관한 공소장이 비공개 대상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법적으로도.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법률가로 볼 때는 헌법과 제반 법률을 다 위반하신 그런 결정이 아니신가 싶고요. 네. 근데 본인은 이제 이거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본인이 지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정치적 부담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선 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신 걸로 보이고 또 국민들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차피 그렇습니다. 그 재판 진행이 되면 다 알게 되는데 왜 국민을 모르게 하는지 이해가 참 안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정태현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조수진 변호사님이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일단 인사부터 먼저.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수진입니다. 예. 그 지금 그 법무부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바로 그 결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굉장히 지금 오늘 아침에 핫 이슈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제부터 계속 얘기 나왔었죠. 예, 노무현 정부 때부터 생긴 규정이었기 때문에 근데 아마 반성적 고려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 십몇 년 동안 실시를 해보니까 이제 어떤 부작용이 있었냐라면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제출용이다. 정부 그 정사를 하기 위해서 공익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이제 이름은 다 가립니다. 김땡땡 이땡땡. 근데 나머지는 다 그대로예요. 저도 그렇게 공개된 공소장을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들한테 공개를 하고 나면 거의 실시간으로 언론에 다 나갑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기도 전에 그 공소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가 완전히 다 공개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봤던 건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그 석유공사에서 이명박 정부 때 자원외교권 아실 겁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이제 뭐 국부 유출이 심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 전에 그 공소장이 공개가 돼서 그 이제 강영원 사장이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고 언론에 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뭐 어떤 손해를 끼치고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이 다 나갔는데 근데 지금 무죄가 났지 않습니까? 1심, 2심 다 무죄예요. 그래서 지금 3심 대법원 상고심 중인데 근데 지금 누가 뭐 1심, 2심 무죄 난 거는 아무도 기억을 거의 잘 못하시죠. 이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반복되어 온 것에 대해서 반성적 고려,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아마 이번에 법무부가 좀 결단을 한 것 같은데 그럼 과연 왜 이 사건부터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게 이제 불공정한 거 아니냐? 추미애 장관이 정치적 고려를 한 게 아니냐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건 공소장이 60쪽이랍니다. 네. 이게 뭔 얘기냐면 보통 공소장이 한 두세 장, 많아봐야 10장 내외인데요. 사건 증거 내용을 다 담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 누가 무슨 말을 하여 예를 들면 공소장이라는 거는 법원에다가 육하 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으니 뭐 무슨 죄에 해당합니다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누가 무슨 말을 하여 청와대에서 어떻게 하여 뭐 임종석이 어떻게 하여 심지어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은 기소도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하여라는 식으로 60장에 거의 증거를 다 썼을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문제를 느꼈을 것 같다라는 네네.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네. 반성을 하시는 건 좋은데 네네. 이게 일반인에 대한 것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구별을 해야 돼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거고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관여됐다는 의심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이 알아야죠. 그 지금 조 변호사님 그 사례로 지적하신 거는 그분이 무슨 뭐 우리 국가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적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그런 거는 뭐 공개를 안 한다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공개를 해서 국민들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죠. 네네. 검찰이 잘못한 건지 어떡하는지. 근데 이거를 감춘다고 감춰지지가 않거든요. 4월 이제 곧 재판 시작되면 다 공개돼요.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 다 입수해요. 국민들만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아셔야 될 사건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께서 너무 그렇게 정치적으로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 이게 진실이 아니면 오히려 청와대가 잘못한 게 없다는 게 밝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얘기는 어차피 재판하면 또 다 밝혀질 것이고 또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법무부로부터 이런 거 받고 달라고 했던 거는 뭐 그동안 해왔던 계속적인 일인데 갑자기 이거를 잘못이라고 하니까 뭔가 조금 이상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이게 잠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되느냐. 사실은 이거는 법조계에선 많이 말이 나왔던 거예요. 거의 피의사실 공표죄도 있는 마당에 검찰에서 공소장을 국회에 내고 국회가 다시 언론에 뿌리는 식으로 해서 피의사실 자체가 재판 직후에 바로 다 공개가 되는 게 이게 굉장히 좀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사실 재판 과정이 보도가 많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재판에서는 변호인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어차피 재판에 가면 공소장을 검사가 다 읽을 것이기 때문에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다 공개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문제이긴 한데 재판정에서는 검사가 한번 읽은 다음에 바로 변호인들이 변론 요지가 뭔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증인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얘기를 자기가 본 얘기를 또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알기로 미국에는 검찰의 주장이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결과가 공표가 되는 게 아니라 재판 과정이 주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무슨 얘기를 했다. 뭐 오제이 심슨 사건처럼. 그래서 우리도 좀 관행 자체를 이번 일이 뭐 정치적으로 의미가 어떻든 간에 이번 차에 인권 보장이라든지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서 재판 과정을 좀 주로 언론이 보도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이런 쪽으로 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9877 쓰시는 분께서요. 조국 사태 때부터 계속 현지 여권 사건에 대해서만 비공개 출석, 뭐 공소장 비공개 등 하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견 주셨고요. 또 8775 쓰시는 분께서는요. 그동안에 국민의 알 권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외치던 사람들이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또한 0875 쓰시는 분께서는 법알못이지만 뭔가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또 반면에 3727 쓰시는 분께서는 너무 지나치게 인신공격적이고 예단해 줄 수 있는 그런 공소장 공개였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고 이거는 고쳐나갔어야 될 그런 관행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 또 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제도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건 이제 시정해야 되는 건 맞네요. 그건 국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장관이 자기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 개선이 되더라도 이런 사건은 반드시 국민이 알아야 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신에 이제 검찰 공소장이 진실이 아니고 검찰의 주장이다. 네. 그걸 감안하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공개를 안 하면 그 속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감추려고 하지 이런 쓸데없는 의혹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것이 무슨 법무부가 언론에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한테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회의원이 공개할 때 지켜야 될 룰을 만들어야죠. 지금 조 변호사 말씀대로 그렇게 나가야 될 것이지 장관이 앉아서 이건 공개하지 마. 누출됐어. 그 조사에. 이런 거는 국민이다. 못 어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 변호사님 말씀은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고 확정 판결 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무죄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일이 진행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그런 사태 또 무죄라고 판결 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런 건 중요하지 않게 해버리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인권에 좀 차원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정 변호사님은 이거는 정말 중요한 공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국민의 인권도 생각해야죠. 그 사람들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 걸, 국민의 인권이 더 큰 사건이거든요.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 변호사 말씀대로 제도 개선 해나가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 다른 것이지 무조건 다 막는 거는 이거는 의혹만 더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야당 쪽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원에다가 이 열람 신청을 지금 해놨다라는 그건 안 될 겁니다. 나오는데 안 해죠. 아마 소송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 신청. 그래서 만약에 안 해주면 소송까지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소송을 가면 아마 공개를 해야 될 가능성도 근데 높아질 그때 되면 이미 다 거의 다 끝났을까요? 그렇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죠. 보통. 그러니까 네네. 자꾸 야당에서 이번 총선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을 자꾸 근데 이제 제기하는 거죠. 법무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요. 이제 네. 그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뭐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사생활, 명예, 수사 중인 피의 사실 공표 가능성을 고려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앞으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공소장 원문을 드리지 않고 국회에다가 이번에 그 60쪽짜리를 5쪽으로 요약해서 드렸거든요. 안 드린 게 아니고 그래서 공소하실 요지에 대한 자료를 국회에 제공드리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0577 쓰시는 분께서 이런 거는 언론 통제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정치적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3731 쓰시는 분께서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때문에 공소장 공개한다?
아닙니다. 그냥 법대로만 하세요. 열어놓는 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법대로는 공개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법을 고쳐야죠. 지금 조 변호사 말씀대로 그 네. 문제점 있어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거죠. 어쨌든 공소장 공개해야 될까 말까 특히 청와대 관계자들과 같이 이렇게 공익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 마무리 이제 하는데 조 변호사님 오늘 제가 좀, 먼저 말씀을 좀. 오시는 길이 좀 막혔나 봐요. 네. 아유, 죄송해요. 제가 차를 끌고 오는데 너무 막혀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죄송하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태현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